어쨌든 그냥 녹화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자, 어쨌든 종이는 다 받으셨죠? 오늘 수업이 몇 시까지입니까? 몇 시에 끝나지? 아무도 몰라요? 몇 시에 끝나? 50분 충분해. 시간 충분해. 오늘 딱 앞 페이지만 좀 설명을 좀 할 테니까 가다운 마음으로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 배워야 되는 단원의 이름이 뭐냐면요,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고요. 삼각함수는 지난 시험까지 해가지고 끝났습니다. 새롭게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면 사인 법칙이에요. 사인 법칙이랑 코사인 법칙은요, 약간 사인, 코사인 값을 이용한 어떤 도형 문제라고 보시는 게 맞아. 약간 좀 기하 문제라고 보시는 게 제일 맞고요. 삼각 함수라는 크게 상관이 없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좀 말씀드릴게. 예전에 호도법이라는 내용 공부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거야. 더 이상 60분법은 쓰지 않고요, 무조건 호도법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맞나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삼각 함수의 이야기고요. 얘는 그냥 도형 단원이야. 그래서 그냥 호도법을 안 쓸 거고 60분법으로 주로 표현을 많이 할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호도법이 쓰이는 내용은요, 삼각 함수일 때, 여기는 지금 함수 단원이 아니라 그냥 도형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60분법으로 주로 표기를 많이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수업하기 전에 제가 수업 중간중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거야. 중학교 기하가 좀 중요하다고. 지금 저 단원은 기하 단원입니다. 따라서 중학교 기하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내용들 몇 가지만 좀 먼저 짚어드린 다음에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 알겠지? 먼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들입니다. 혹시나 내 설명을 들으면서 이거 모르겠다 하는 것들은 따로 필기를 하셔야 돼. 일단 좀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 한 3가지만 좀 정리해가지고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 원이 있어요. 그리고 원의 중심 5가 있어. 그 다음에 원 위에 2점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점 2개를 찍었고요. 그 2점을 연결짓는 이런 형태의 곡선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아니? 한 글자 뭐라고요? 야, 혹시 카메라 때문에 여러분 자신감이 떨어진 거예요? 자신 뭐예요 이게? 맞습니다. 호입니다. 호. 이 호와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각이 2가지가 있고요. 2가지에 대해서 아셔야 돼. 첫 번째, 호랑 호 위에 있지 않은 다른 한 점, 원 위에 한 점을 찍었을 때 호의 양끝점과 이렇게 연결시키게 되면 만들어지는 이 각의 이름이 혹시 뭘까요? 맞습니다. 원주각입니다. 혹시나 지금 이 내용들이 잘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 친구들은 따로 필기하셔야 돼. 2번째, 호의 양끝점과 이번에는 원의 중심을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각의 이름은 혹시 뭔지 알고 있니? 잘 알고 있네. 중심각. 자, 이 녀석들에 대해서 아셔야 될 내용들 3가지 정리해 드릴 거고요. 첫 번째, 원주각부터 보도록 할게. 원주각, 실제 호 A, B에 대한 원주각은요, 되게 다양해. 얘 역시 호 A, B에 대한 원주각, 얘도 호 A, B에 대한 원주각, 호 A, B에 대한 원주각 되게 많다고, 그치? 이 수많은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어떻더라? 그렇지. 크기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사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만 되고요. 2번째, 자, 만약에 제가 호 A, B에 대한 원주각 크기를 X라고 한번 두어보도록 할게. 이 녀석의 크기가 X가 되는 순간 중심각 크기는 무조건 몇이에요? 잘 알고 있는 2X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심각과 원주각 크기의 비율 관계가 2대1이야. 중심각 크기가 2 곱하기 원주각 크기더라. 이 정도의 2가지 내용은 아주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셔야만 되는 거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살짝 심화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 자, 이거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딱 한 가지만 더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잘 봐. 이거 원인데. 자, 보세요. 자, 이 2번째 내용을 좀 여러분들이 좀 적용을 시켜가지고 한 가지 좀 심화된 내용까지 보셔야 되고요. 잘 보세요. 원이 있어. 그리고 그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을 하나 마음대로 그릴 거야. 자,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까? 자, 원에 내접하고 저도 좀 카메라 앞에 있으면 긴장되네요. 어쨌든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자, 이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해서 무조건 성립하는 성질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게 뭐냐? 봐봐. 사각형이니까 당연히 각이 몇 개 있어요? 4개입니다. 서로 마주보는 각을 혹시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니? 맞아. 대각 맞아요. 네, 맞습니다. 얘랑 얘 서로 대각관계이고요. 얘랑 얘 서로 대각관계야. 맞지? 무조건 대각의 크기의 합은 몇 도이냐? 이거 아셔야 돼.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에 대해서만이야. 그 녀석에 대해서 대각 크기의 합은 무조건 몇 도일까요?
대각의 크기의 합이 항상 180도, 한도법으로 표현하면 파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요. 왜 이런 사실이 만들어졌는지 간단하게 좀 증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세요. 봐봐. 자,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5로부터요, 제가 이렇게 보조선을 두 개를 그릴 거야. 이렇게 두 개의 보조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빨간색 호에 대해서 잘 보세요. 밑에 있는 이런 빨간색 호에 대해서요, 실제 이 각은 빨간 호에 대한 무슨 각일까요? 원주각이고 똑같이 이 빨간 호에 대한 중심각이 실제 이 각입니다. 맞나요? 자, 크기 관계가 1대2니까 이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두게 되는 순간 이 각은 몇이 되는 거예요? 2알파가 되는 것이고요. 비슷한 느낌으로 위에 넣어볼게요. 위에는 이 파란색 호에 대해서 똑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 이 파란 호에 대해서 이 각이 실제 원주각이고요. 이 각이 중심각인 거 눈으로 보이시죠? 따라서 이 각을 제가 베타라고 두게 되는 순간 여기는 몇 베타가 되는 걸까요? 2알파 플러스 2베타가 한 바퀴니까 몇 도예요?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절반이니까 180도이구나. 이 정도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첫 번째, 하나의 호에 대한 원주각 크기는 무조건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 두 번째, 자,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크기 비율 관계가 1대2라는 사실. 마지막 세 번째, 얘를 이용해서 대접하는 사각형에 대해서 대각의 크기의 합이 항상 180도로 고정되는구나.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만 되고요. 이것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사인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좀 정리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베이스로 제가 사인 법칙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 좀 지울게. 얘 좀 지울 거고요. 이제 얘네들을 베이스로 실제 삼각함수, 사인 법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할 건데, 좀 그림 좀 그릴게요. 잘 보세요. 프린트에 보시면은 이 사인 법칙이 맨 위에 보시면 오른쪽에 공간이 있지. 여기에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렸어야 되는 거였는데 교과서에 좀 마땅한 그림이 없더라고. 그래서 죄송한데 제가 손으로 그릴 테니까 따라 그리세요. 오른쪽에다가 실제 좀 그림이 있으시는 게 좀 여러분들 보기 좀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아서 그림 좀 그려. 자, 원하나 그리세요. 자, 설명에 그림이 곁들여져 있는 게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훨씬 좋을 거야. 그래서 그림을 좀 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하나 그리실 거예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하나 여러분들 그리세요. 그 삼각형의 이름을 A, B, C라고 한번 부어보도록 하자. 자, 봐봐. 삼각형이니까 각이 3개고요. 당연히 뭐도 3개예요? 변도 3개입니다. 자, 각 A랑 마주보고 있는 대변, 변 BC입니다. 맞나요? 그 변 BC의 길이를요, 편의상 스몰 a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적으세요. 이거 적으셔야 돼. 적는 게 아니라 그리셔야 돼. 그 다음, 각 B랑 마주보고 있는 대변 AC입니다. 길이를요, 편의상 뭐라고 두는 게 좋을까요? 스몰 B라고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 길이가 스몰 B고요. 마지막, 성분 AB의 길이를요, 스몰 C라고 한번 주어보도록 하자. 자, 한 가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실제 이 삼각형과 원 사이의 관계, 삼각형을 기준으로 표현을 했을 때 이 원은 삼각형에 대한 무슨 원이에요? 내접원이니 외접원이니? 외접원이고요. 그 외접원의 가장 중요한 개념 반지름의 길이를 제가 라지 R이라고 한번 두어보도록 할게요. 자, 각 ABC와 변 ABC 마지막 외접원에 대한 반지름의 길이 R에 대해서 어떤 성질이 성립하느냐? 자, 프린트에 이미 적혀있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사실이 성립한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자, 프린트에 있습니다. 사인 A. A라고 하는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값 분의 그 A랑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길이 A라고 하는 녀석은요. 똑같아. B라고 하는 각의 크기에 대한 사인값 분의 뭐가 될까요? 그렇지. 대변의 길이 B. 마지막 사인 C 분의 C 모두 같은 값을 취하게 되고 실제 이 값이 몇 R이래요? 그렇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R에 대한 900.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랑 일치하는구나. 이걸 기억하셔야 되고 이게 바로 무슨 법칙일까요? 사인 법칙입니다. 자, 얘만으로는 부족해. 옆에 공간 좀 있으실 거야. 식 하나 더 적으세요. 물론 이것만 외워서 문제를 풀어도 괜찮지만 제가 여러분들 좀 문제를 좀 먼저 좀 풀어본 결과로는 얘만 외워가지고 문제를 풀 때 좀 느리더라고. 한 가지 추가적으로 더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잘 봐. 사인 A가 사인 A분의 A가 2R이야. 맞나요? 2R 나누시고 얘 곱하게 되면 실제 식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sin A가 2R분의 A야. 맞지? 이것도 외우셔야 돼. 이거 적어놔요. sin A가 2R분의 A라는 사실. 비슷한 원리로 sin B는 몇 R분의 뭐가 되는 걸까요? 그렇지, 2R분의 B. 이것도 외우시는 게 확실히 유리하더라고. 마지막 sin C 역시 2R분의 C라고 하는 이렇게 두 가지 내용.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머릿속에 완벽하게 암기를 해 주셔야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학 설명을 할 때 어떤 공식이라든지 내용을 설명을 할 때 그 내용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원리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편이거든. 근데 얘는 내가 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하는 거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요. 몰라도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이거는 못 외우면 끝장이고요. 외우면 무조건 풀 수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웬만하면 두 가지 형태를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지? 어쨌든 내가 그래도 나는 수학교사인데 이게 그냥 무식하게 나왔어요 왜요?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좀 양심이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가벼운 마음으로 넘기셔도 괜찮긴 해. 알겠죠? 가벼운 마음으로 넘어가셔도 되고요. 프린트에 적어놓긴 했으니까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 자, 보세요. 좀 읽고 있어봐. 그림 좀 그릴게. 왜? 칠판이 쪼개고 없으니까. 나 이거 미안해. 지워도 될까, 이거? 지울게. 읽고 계세요? 자, 봐봐. 어차피 위의 식이나 아래 식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밑에 있는 식을 증명하는 걸로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 자, A에 대한 표현만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sin A가 2R분의 A로 표현될 수밖에 없음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크게 상황을 세 가지로 분류시켜 드릴 거예요. 첫 번째, 각 A의 크기가 예각인 케이스. 두 번째는 각 A의 크기가 몇인 케이스일까요? 이거 직각이야. 또 이것도 소소하게 각 A가 직각이면 변 BC는 무조건 원의 지름인 거 알고 계시죠?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각 A가 뭐가 되는 케이스일까요? 중각이 되는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무조건 얘가 성립할 수밖에 없음을 잠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몰라도 상관없어.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제가 그렇게 수업하기 싫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되시죠? 자,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각 A가 예각인 케이스에 대해서 과연 얘가 왜 성립하느냐? 이 그림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 보조선이 필요하고요. 보조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B로부터 원의 중심 O랑 이렇게 연결을 지어서요. 원의 지름을 하나 그려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이 녀석을 제가 A'이라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 이렇게 메우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몇 가지 사실들이 눈에 보이셔야 돼. 첫 번째, A나 A' 둘 다 똑같은 호 BC에 대한 무슨 각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어떨까? 일단 첫 번째 사실,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크기가 같다라고 하는 첫 번째 사실. 그 다음 두 번째, A'부터 B까지 연결한 이 성분은 실제 원에서 무슨 역할이에요? 지름이기 때문에 지름을 한 변으로 가지는 내접하는 사각형은요, 요각의 크기가 몇 도가 될 수밖에 없을까? 여기가 직각이라는 사실, 눈으로 금방금방 확인이 되셔야 돼. 맞지? 종합합시다.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건 sin A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A 대신에 무슨 값을 써도 상관이 없을까요? A 프라임 오버 상관없어요. A 다시 할까요? A 다시라고 써도 상관이 없고요. 자, sin A 다시는 그리는 게 굉장히 쉬워. 왜냐? A 다시라고 하는 이 각 자체가 직각 삼각형의 한 각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몇 분의 몇인지 확인이 되실 거야. 맞지? 구체적으로 A 프라임 B 분의 BC라는 거 여러분들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맞죠? 자, 실제 BC의 길이는요, 원래 삼각형 ABC에서 각 A에 대한 대변의 길이였기 때문에 당연히 스몰 a라고 쓰는 게 맞아 보입니다. 맞나요? 그 다음 A 프라임부터 B까지 길이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2배. 쉽게 말하면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이기 때문에 몇 R일까요? 2R. 아하, 이 길이가 2R이구나. 끝났네. 2R분의 A. 증명 끝났죠. 이런 식으로 일단 첫 번째 증명이 끝났습니다. 알았겠죠? 두 번째. 자, 각 A가 직각이 되는 케이스고요. 가장 이쁜 상황입니다. 잘 봐. 얘도 좀 표기 좀 합시다. A랑 마주보고 있는 변 BC의 길이를 당연히 스몰 a라고 두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데 이 스몰 a라고 표기한 이 변 BC가 실제로 외접원에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니? 지름이니까 몇 R이에요? 2R이다. 이 정도는 눈으로 보이실 거라고 믿고 마찬가지로 이 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음을 한번 확인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잘 봐. 사인 A인데 A가 몇 도라며? 사인 90도 몇이에요? 4는 1입니다. 구변 2R분의 A인데 2R과 A가 같은 값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몇이에요? 둘 다 1로 일치할 수밖에 없구나. 증명 끝났구나. 알겠지?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가 살짝 까다로울 수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겁먹지 마세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케이스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 봐봐. 얘도요. 1번 케이스처럼요. 약간 보조선이 필요해. 보조선을 어떻게 그릴 거냐? 봐봐. B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원의 중심을 연결짓는 이런 지도를 하나 그릴 거야. 그 다음 이 녀석을요 A'라고 한번 두어보도록 할게. 그 다음 이렇게 메우게 되는 순간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봐봐. 일단 B부터 C까지 길이를 당연히 스몰 a라고 두는 건 알고 계시겠죠? 맞죠? 원래 기존 삼각형 A, B, C에서 각 A의 대변의 길이니까 스몰 a는 맞을 것 같아. 그치? 그 다음 B부터 A'까지가 실제로 원의 지름입니다. 따라서 삼각형 BA'C에서 관찰을 해보시면은 이 각의 크기는 몇 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직각이야. 여기 직각이고요. 이 길이는 당연히 몇 R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까요? 2R. 그 다음 마지막. 자, 얘가 포인트입니다. 봐봐. 지금 그림을 잘 보았더니요. 사각형 A, B, A'C가 원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이야. 맞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각 크기를 더했을 때 항상 몇 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하, A 더하기 A 프라임이 180도라고 하는 사실이 눈에 보이셔야 돼요. 오케이? 따라서 A 대신에 뭐라고 표현을 바꿀 수 있느냐? 180도 혹은 파이에서 A 프라임만큼 땡각이라고 표기할 수 있겠구나. 이해되시죠? 자, 일단 관찰할 수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좀 나타내 보았고요. 이것들을 종합시켜가지고 이제 증명을 마무리 짓도록 할게. 잘 봐. 사인 A입니다. 사인 A 값을 구하고 싶었는데요. A라는 각이 이 각이라며. 맞지? 그래서 이렇게 바꿀게. 180도. 난 파이가 쓰겠네. 파이 빼기 A 프라임으로 표현이 바뀌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맞나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삼각함수에서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공부를 똑바로 하셨으면은 이게 바로 사인 A 프라임이라는 사실이 보이셔야 돼요. 물론 바로바로 바뀔 수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바꿀 수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 좀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잘 봐. 얘가 얘로 바뀔 수밖에 없음을 간단하게 그래프로 좀 보여드릴게. 얘도. 아씨, 이상한데? 안 잘리네? 잘리네? 몰라. 그냥 봐. 모르겠다. 봐봐. 제가 0부터 파이까지만 제가 0부터 파이라고 하는 구간 내에서만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좀 그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요. 실제 x는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요.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 구조야. 맞나요? 자,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은 잘 봐. 파이 빼기 a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 파이에서 a 프라임이라고 하는 길이만큼 빠졌을 때 이 위치에서의 함수값이나 원점에서 똑같은 길이 a 프라임만큼 오른쪽으로 전진한 이 위치에서의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았겠니? 네. 다시 한번 파이 빼기 a 프라임 이 위치에서의 함수값이나 원점에서 a 프라임만큼 더한 이 위치에서의 함수값이 같을 수밖에 없음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야만 됩니다. 알았겠니? 네. 자, 따라서 얘로 바뀌었고요. 이거 바뀌는 과정은 지금 내용이 아니야. 지난 시험 범위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로바로 바뀌셔야만 되고요. 어쨌든 바꿨어. 사인 a 프라임이라고 표현을 바꾸게 되는 순간 드디어 값이 구해지겠구나. 왜냐? a 프라임이 아까처럼 직각 삼각형의 한 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분의 뭐라는 게 금방 보이실 거야. 알겠지? 뭐분의 뭐예요? 2r분의 a라고 증명이 끝났구나. 증명 끝. 자, 총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표현을 해보았고요.
각 B, 각 C도 똑같이 여러분들 증명하시면 되겠지. 알겠지? 자, 하나도 안 중요해. 이거 몰라도요, 문제 푸는데 지장 솔직히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도대체 제가 뭐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무시하시고 그냥 얘네들만 확실하게 머릿속에 암기하시면 얼마든지 문제는 풀린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문제 나올 거고요. 1번 문제 저랑 좀 같이 합시다. 1번 문제 좀 보고 계세요? 1번 문제 좀 보고 계세요? 뭐야, 이거 왜 이러는 거지? 자, 1번 문제 볼게요.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크기는 60도이고요. 각 B의 크기는 45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 B에 대한 대변의 길이, 각 B에 대한 대변의 길이가 6루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조건을 가지고 구하는 게 뭐냐? 이 삼각형의 외접원에 대한 반지름의 길이와 각 A의 대변의 길이가 무엇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공식만 외우면 너무나 쉽게 풀리는 문제이고, 공식 적으셔야죠. 이 R이 사인 A분의 A 그리고 사인 B분의 B와 같다라는 사실, 얘만 기억하고 있으면 금방 풀리는 문제야. 맞지? 뭐야, 다 풀고 있는 거니? 같이 합시다. 같이 해요. 같이 합시다. 자, 보게. 이 R은 물론 잘하지만, 근데 너희만 잘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나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보세요. 사인 A입니다. A가 60도예요. 사인 60도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2분의 루트 3 분의 대변의 길이 A를 아직 모르니까 그냥 A라고 내버려 둘게. 그 다음 사인 45도입니다. 몇 분의 몇이에요? 잘하네. 9분의 몇일까? 6루트이죠. 6루트이고요. 설마해서 하지만 혹시나 몰라서 잘 봐. 번분수라고 하지. 모를까봐 혹시나. 이거 표현 바꾸는 거 알죠? 안에 거 두 개 곱해서 어디로 가야 돼요? 아래. 뭔 소리야. 분 뭡니다. 그 다음 밖에 거 두 개 곱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분자로 가셔야 되고요. 표현 바꿀 수 있으셔야만 됩니다. 자, 얘랑 얘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지만 얘는 숫자밖에 없으니까 표현을 간단하게 바꿀 수가 있어 보입니다. 맞죠? 자, 6루트이가 실제로 몇 분의 6루트이에요? 그렇지. 1분의 6루트이니까 정확하게 이 내용을 적용시키면 표현을 바꾸실 수 있겠구나. 바꿔볼게. 실제 이 녀석은요, 안에 두 개 곱하니까 분모 무엇이에요? 루트 2분의 밖에 두 개 곱하면 몇이에요? 2고요. 루트 2, 루트 2 날아가시니까 실제 몇일까? 10입니다. 얘가 10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끝났네. 이 R과 12를 같게 만들어주는 그러한 R값은 몇일까? 6이고요. 그 다음, 자, 이것도 혹시나 해서 모를까봐 2분의 루트 3 분의 1분의 A인 거야. 맞지? 마찬가지 원리로 곱하시게 되면 루트 3분의 2A가 되고요. 이 녀석을 몇으로 만들어줘야 될까요? 12. 물론 이과라서 잘하겠지만 또 천천히 해볼게요. 양면에 몇 곱해야 돼? 루트 3부터 곱할게. 루트 3 양면에 곱하시게 되면은 2A가 12 루트 3이고요. 나누기 2 하시면 A는 몇이 되는 거예요? 루트 3 라고 구하실 수 있게 되겠죠. 물론 암산으로 금방금방 되시는 친구들이 많겠지만 혹시나 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2번 하세요. 2번까지만 할게. 되게 관대한 척 하지만 50분은 끝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부분의 수학 개념들은요, 그 개념을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진짜 이거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 이거만 외워도 얼마든지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아까 설명했던 얘가 성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친구들은요, 그냥 얘만 외워도 문제를 푸는데 당장 지장은 안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열심히 소개를 하는 이유는 뭐냐, 좀 수학을 좀 수학답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 최소한 얘가 만들어진 배경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냥 기계처럼 이거 외웠으니까 때려넣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수학이야. 그죠? 저만의 생각인가요? 자, 독하게 이제. 자, 어쨌든 이제 마무리 지읍시다. 때려 넣을게. 이 R은요, 사인 45도니까 사인 45도가 뭐가 돼요? 2분의 루트 2 분의 대변의 길이 B를 4라고 알려주고 있네. 맞지? 그 다음 60도니까 뭔 소리야, 30도니까 사인 30도 몇이에요? 2분의 1 분의 C가 되고요. 자, 모두 다 번분수 빨리빨리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 실제 바꾸면요, 계산 생략할게 4루트 2라고 만들어 줄 거야. 그치? 얘 생략할게 몇 C예요? 4루트 2와 2C와 위R이 모두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R값과 C값 모두 다 몇이 될 수밖에 없느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고생 많으셨습니다.